일봉에 대해서, 일봉을 우리가 보통 화장발이라 그러고요. 자, 분봉을 뭐라 그러냐면은 맨얼굴이라 그럽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미라클 차트 강의 제 세 번째죠. 3강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원리는 공부해 놓으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요. 요게 국내 선물, 국내 주식, 해외 선물, 해외 주식 그 모든 차트에 일봉, 뭐 30분봉, 5분봉, 틱 차트 다 활용 가능합니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다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뭐냐? 뭐 간단하죠.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요게 후행성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동평균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1번 5일선이다 그러면은 5일의 평균 합친 거죠. 합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캔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캔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후행성이라고 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뭐 후행성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평균선이 많죠. 보통 우리가 구성하는 게 요게 5일선, 그 다음에 요게 20선, 그 다음에 요게 60선, 자, 그리고 요게 120선, 그리고 요게 240선. 기본적으로 보통 HTS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뭐 11선 쓰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구성하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이평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TS마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이고 5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20선 보시면 올라갈 때 빨간색, 내려갈 때 파란색이죠. 요거는 지표를 만들어서 제가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색깔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것도 정거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정거사는 이런 기능을 넣어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정거사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없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 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거를 하락장이라 그러고요. 자, 누울 때를 행보장이라 그러고, 올라갈 때를 상승장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하락장, 상승장은 매매하기가 그나마 좋습니다. 추세를 타기 때문에. 보통 행보장에서 많이 깨지죠. 주식도 그렇고. 자,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1분봉이면 대의 매매한다, 선물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락장이는 편한데 이 행보장이 어렵습니다. 가는 듯해서 매수를 했는데 쭉 빠져서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가. 옷이 다시 간다고 매수를 했는데 빠지는데 내가 손절하니까 또 올라와. 이게 행보장이죠. 먹지를 못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행보장이 어떨 때 행보장이냐, 어떨 때 상승장이냐, 어떨 때 하락장이냐, 이걸 알면 되지 않아요? 모릅니다. 자, 내려와서 들어서 빠져. 그러면 하락장 시작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면 다시 내려오면 1행보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얘가 모릅니다. 하락장인지 행보장인지 모르죠. 그런데 일단 신호가 나왔으면 더 가야 되죠. 더 가다 보니까 하락장으로 간 거죠. 만약 이렇게 올라오면은 행보장이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상승장, 행보장은 알 수가 없다. 지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가 나오면 일단 들어가 봐야 된다.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수급들이 좀 더 하락장으로 몰려 있으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하고 나서 그 추이를 보는 겁니다. 했는데 올라가면은 손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보장에는 손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 행보장을 찾는다고 아무리 지표를 만들어도 결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고요. 중방 패턴, 처음 들어보죠. 중방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일단 지지와 저항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간단합니다. 자, 이 평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항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지는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 이렇게. 자, 여기에 60선입니다. 60선에 대해서는 누가 20선이 이렇게. 그죠? 여기 20선은 60선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5일선. 5일선은 20선에 대해서. 자, 원리는 같습니다. 자, 지금은 60선에 대해서 20선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지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을 설명하고 있고요. 즉 60선에 대해서 20선이 내려오면 대충 어디서 60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받는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직전 저점이 있습니다. 직전 저점.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어디서 직전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직전 저점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는. 그리고 보통 마디존이라고 한 게 돼 있는데, 자, 마디존은 여기 조금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마디존은 어떤 게 있느냐면 쉽게 말해서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틀려요. 포인트가 보통 100포인트 단위, 선물은 뭐 10포인트 단위.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9만원에서 10만원 넘어가는, 그죠? 1000원에서 2000원 넘어가는, 이런 어떤 특정한 금액이 바뀌는 거 있죠. 보통 그런 거 우리가 마디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디존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저항도 알아봐야지.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지에 반대는 저항, 매수에 반대는 매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마찬가지 60에 대해서 얘가 올라가면 20선은 올라갈 때 어디서 60선에서 이렇게 받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죠. 지지 이렇게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죠? 쌍바닥이죠. 쌍바닥이면 60을 돌파하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60을 뚫는다. 첫 번째는 얘가 저항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쌍바닥일 때 우리 보통 주가는 턴하게 된다. 다 같은 원리죠. 자,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부딪히고 올라가면은 직전 고점 이러면은 쌍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면은 60선을 뚫게 되죠. 여기는 내려올 때 60선이 여기서 반등하게 되죠. 다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은 이동평균선과 직전 고점 저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분봉활용법.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일봉에 대해서, 일봉을 우리가 보통 화장발이라 그러고요. 자, 분봉을 뭐라 그러냐면은 맨얼굴이라 그럽니다. 맨얼굴. 즉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분봉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봉에서 우리가 각각 이평에 대해서 30분은 어떤 이평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에서 5일선 이렇게 꺾일 때 미리 알면 좋죠. 언제 꺾이는지. 지나고 나니까 한 이만큼 내려왔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5일선에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비슷한 그림이 보입니까? 보이죠? 자, 요거는 30분봉이죠. 30분봉에 60에 해당됩니다. 60. 즉, 일봉의 5일선은 30분봉에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얘가 60선이 꺾일 때 1봉이 꺾이는 거하고 같은 효과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20선이 5파동이거나 5파동이 꺾일 때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는 여기서 만약에 5가 이렇게 하방 나왔을 때 요거 배웠죠. 우리 신호 앞에 패턴 이행할 때 이거 넣으면 우리가 미리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22 쌍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22 쌍봉이면 60 꺾이니까 여기 음봉일 때 미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봉에 우리가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분봉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30분봉인데 이 30분봉은 또 미리 알 수 없느냐? 알 수가 있겠죠. 이때는 5분봉을 보시면 되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이평의 원리들은 우리가 장중 시황 우리가 보면은 시황 때 저희가 매일 하진 않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서 올릴 테니까 곧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원리까지 총 3강까지 했고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차트 구성해서 이제 수동으로 매매하는 건데 요거를 자동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